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혜.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김민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난독증입니다. 자, 영어로는 디슬렉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단어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난독이라는 뜻인데, 자, 이 난독증은 이제 크게 보면 학습장애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학습장애는 지적인 능력, 즉 지능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이나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낮은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김민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난독증 혹은 난산증 같은 경우에는 지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특정한 과목에서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학습 장애의 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목동센터 같은 경우는 뭐 검사하시다가 이런 아이들 기억 남는 케이스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글 학습이 늦은 경우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난독증이라는 이야기를 좀 어디서 이제 인터넷이나 그 정보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 정확한 것들은 모르고 그냥 한글이 잘 학습이 안 되고 좀 느리고 한글은 잘하는데 영어 학습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문의하셔서 난독증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난독증인 것 같아요. 잔뜩 겁먹고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난독증이라고 하면 그냥 읽고 쓰는 게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난독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저희가. 근데 그 요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검사들 맞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검사를 하다 보면 난독증으로 의뢰가 들어왔는데 검사를 해놓고 보니 난독이라기보다는 주의력 결핍 때문에 이제 학습이 어려워서 뭔가 글자 처리가 안 되는 경우, 혹은 뭐 이제 몸 쓰는 게 좀 많이 감각적으로 통합이 어려워서 그게 이제 글씨 쓰는, 그러니까 읽기 장애하고 쓰기 장애 또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왜 발생했고 어느 지점에 원인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난독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네, 우선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보통 한글을 습득을 하는데요. 학습장애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 되어서도 한글 인식이나 한글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보고 읽고 따라 쓰기도 하고 혹은 연상까지도 다 되는데 한글 학습이 너무 안 된다, 책 읽기가 안 된다, 특히 받침이나 이런 게 틀린다든지 혹은 미음이라든지 비읍을 헷갈리거나 어나 아 이렇게 이 모양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뭔가 학년이나 연령대에 비해서 한글 학습이 느리거나 한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뭔가 혼란을 보이거나 잘 인식이 안 된다 했을 때는 학습장애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미음하고 비읍,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다르게 보이는데 이러한 난독 증상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이게 좀 유사하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 자체가 좀 많이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얼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렌 증후군은 뭐냐면 지나치게 밝은 빛을 받았을 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는 거는 항상 흰 종이에 까만 글씨잖아요. 그런데 이제 흰색 종이 자체가 빛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얼렌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난독이 아니라 이 빛 반사, 즉 눈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글을 잘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가 글씨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글씨를 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해 단계로 넘겨주는 게 어려운지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각 통합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난독증을 갖고 특히나 이제 쓰기 장애를 갖는 많은 아이들은요, 혼자서 소근육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추를 막 잠근다거나 젓가락질 배우는 게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를 쓴다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문장을 실제로 소근육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써 내려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쓰기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아이들이 쓰는 거를 자꾸 회피하게 되고 부모님은 자꾸 조바심을 내시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이 난독 증상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인 것 같은데 자, 여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난독이라 함은 사실은 글자 인식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시각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면 우리 아이가 난독 증상이 있는데 뭐 한글 학습이라든지 한글의 쓰기, 한글의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듣고 말하기라든지 미술 활동, 체육 활동이나 만들기 이런 쪽은 굉장히 잘한다는 반응들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자 인식이 안 되고 그쪽 학습만 잘 되지 않는 거지 나머지 영역에서는 오히려 좀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각 처리 부분이 아닌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어떤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디오북 활용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각 자극을 주로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인 자극이랑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연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청각형 난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양하게 이제 어떤 소리하고 시각 자극하고 연합시키는 과정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 네. 아이들이 정말 한글이나 영어 학습이 잘 안 되면 어머님들이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네. 우리 아이는 앞으로 공부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경우가 그쵸.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그러니까 뭐 미음이 정말 비읍처럼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심각한 케이스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불치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두엽이라고 하는 시각 처리 기능 자체에 에러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 검사 오는 한 100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이렇게 심각한 케이스는 정말 한두 케이스 정도로 손에 꼽고 나머지 한 98케이스 정도는 단순한 어떤 시각 주의력의 문제라던가 감각 통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1~2%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 자극을 활용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예체능이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죠. 뭐 아인슈타인도 뭐 ADHD였다, 난독증이다, 별의별 얘기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그 난독증이라고 하면 그 일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글 이해 잘 못하면 난독증이라고 이해하는 그 정도의 어떤 표준적인 이야기였고, 정확하게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에디슨 같은 사람이 발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에 추상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는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도 지능의 결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데에만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디슨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추정을 해보면 아마 난독증이 있었는데 대신 천재적인 발명가로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글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굉장히 애가 타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네. 학교도 이제 가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해야 될 게 많은데 잘 안 되는 경우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혼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혼이 많이 나고 나서 온 아이들을 보면 한글 얘기만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항상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학습이 늦는다 해서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혹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승기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주의력의 문제인지 혹은 뭐 작업 기억의 문제인지 혹은 시각 운동 협응의 문제인지 감각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요인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만져주면 아이들이 학습하기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받아서 보시는 거 꼭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수인지의 두뇌과학이 검사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읽기 검사, 그리고 연산 검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의력 검사까지 골고루 해보고 우리 아이가 난독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도
저희 와이프가 뭔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 아랫배 쪽이 막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심각한 어떤 뭐 염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산부인과적인 문제인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그 요로결석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급실에서 굉장히 금방금방 감별 진단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난독 증상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핵심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지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인지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혜 수인제 두뇌과학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